네, 이렇게 폭염이 잠시 물러가자 폭우가 비상입니다. 자, 어제 전라권, 경상권 이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기상청은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16일부터는 다시 폭염이 찾아올 걸로 보이는데요. 극한의 더위와 호우와 관련해 기상청 장마태기 기상센터장이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손석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고 그래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특히 남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이유는 뭘까요? 예상치 못한 열대저기압이 발달한 건데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열대 저압부라고 부릅니다. 태풍이 되기 직전의 상태인데 지난 주말께 일본 남쪽과 중국 동쪽에서 각각 하나씩 발생을 했는데 일본 남쪽에서 발생한 거는 태풍 5호 태풍 나리로 발달했는데 중국 동쪽에 발달했던 거는 이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고요. 예.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서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올해 장마가 역대급 마른 장마로 정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기상청이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 2주 만에 공식 종료를 선언했지만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내리는 비는 장마 전선에 의한 비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국지성 호우로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비이기 때문에요. 전형적인 전선에서 발달한 그런 장맛비는 아닙니다. 예. 지금 기상청이 아직 중부지방 장마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주말부터 오늘까지 내리고 있는 비, 이런 비들이 간헐적으로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종료 선언은 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도 장마가 아닌 우기를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갑자기 스콜처럼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 극한호우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기상이변으로 이제 좀 장마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달라졌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한국기상학회랑 국립기상과학원에서 4월 달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장마가 변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네. 그로 인해서 장마를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변했느냐? 과거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장마는 장기간 꾸준히 내리는 비였는데요. 최근에는 장기간 꾸준히 내리기보다도 간헐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났더라도 폭우가 내리는 일이 빈번해졌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간의 장마라고 정의하기보다도 우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예. 아직은 좀 논의 단계입니다. 예. 교수님 최근에 최근이라고 그래봤자 어제 그제 정도입니다. 그 밤에 잠깐 나가보면 덥긴 더운데 덜 더운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열대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주중보다 좀 선선해서 조금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물론 낮 최고 기온은 평소보다 좀 낮아지긴 했는데 예. 어제 밤 최저 기온만 하더라도 여전히 열대야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직도 전반적으로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가 되게 더운 것 같은데 이게 올해가 유독 더운 건지 아니면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올해 유독 더운 거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 가장 장기간 폭염이 있었던 게 2018년이었거든요. 그때는 7월 중순부터 해서 예. 8월 말까지 무려 35일 동안 폭염이 기록됐는데요. 예. 지금 이제 7월 중순인데 서울 지역의 폭염이 벌써 9차례 기록이 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보다 매우 뜨거운 건 사실이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광명에서 온도가 40도가 넘어섰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수도권 관측 역사상 가장 고온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 평년보다 뜨거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이 7월 14일이고 7월 중순인데 7월부터 7월 초부터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위가 좀 일찍 시작된 거는 기상에 지금 기상 이변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더위가 빨리 찾아왔는지 궁금한데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예. 지금 남부지방, 제주 전부 다
역사상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기록될 만큼 올해 좀 뜨거운데요. 예.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보통 저희가 북태평양 고기압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큰 기단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예. 네. 근데 올해는 이제 6월 접어들면서 급격히 북쪽으로 확장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에 정체전선, 뭐 흔히 이제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전선이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한반도 북쪽으로 북상을 해가지고 비다운 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이런 이례적으로 급격히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한 사례들이 흔치 않은데요. 네. 이건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더운 이유가 교수님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좀 온열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온열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대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뭐 기상청에서는 저희 체감 기온을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온도가 33도가 넘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위험한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사실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통 휴식을 충분히 취하라라고 공고를 하는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게 사고라는 게 방심에서 시작되거든요. 최근 같이 이렇게 폭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뭐 공고를 잘 따라서 1시간마다 한 10분씩 휴식을 하고 혹은 뭐 5개 작업 뭐 한낮에 피하는 이런 것들을 꼭 따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이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가 내일까지 내렸다가 그치고 이후에 수요일부터 또다시 비가 내려서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보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름철 예보가 좀 어려운데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사만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있는데 3일은 차갑고 4일은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사만사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이런 규칙성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어제 오늘 열대저하부라는 시스템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주변의 시스템이 좀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규칙성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번 스퍼컴으로 예보를 하는 예보 결과가 매번 다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매우 예측이 어려운 경우죠. 그러니까 그 예보 변동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에서 저희가 예보를 하지만 틀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보셔도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그치면 또다시 굉장히 더워진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더위, 이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더위가 일찍 시작됐으니까 뭐 숙제 빨리 끝내면 끝나듯이 더위도 일찍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일찍 시작됐지만 더 길어질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어떻다라고 단언하기 힘들고요. 예. 일단 저희가 8월, 9월 초까지 본격적인 태풍 시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근데 주의할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9월 말까지 열대야가 계속됐거든요. 예. 네, 올해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아. 일단 최악을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이 열대야 기록이 갱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이제 열대야는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말, 9월 초까지 발생하는데 올해는 이제 6월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열대야가 가장 길었던 해가 작년인데 3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오늘 이제 7월 14일인데 예. 오늘까지 서울의 열대야가 13일 기록이 됐습니다. 작년 역대 기록의 3분의 1만큼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7월 중하순, 8월, 9월까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사실은 열대야 측면에서는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의 이 기후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 봄 이런 계절들은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좀 동남아 날씨처럼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날씨가 이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절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같은 경우도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 계속 유지되면 여름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즉 기온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름은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있고요. 겨울은 짧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동남아 이야기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여름 날씨만 보면은 동남아는 좀 비슷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온도도 예. 매우 높고요. 습도도 매우 높고 간헐적인 국지성 모두 빈번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동남아 똑같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예. 동남아만 하더라도 예보가 매우 쉽거든요. 날씨가 좀 규칙적입니다. 네. 낮에는 좀 더워서 소나기가 내리고 오후에 좀 선선해지고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날씨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 한여름이라 그래도 비가 주로 안 내리다가 급격한 집중호우가 내리고요. 또 반대로 끈이 장기간 유지되기도 하고 그래서 동남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습도랑 온도만 본다면은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극한의 더위와 폭우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변동성 있는 날씨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